짧으면 그것도 불규칙이고 길어도 그것도 불규칙. 배란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얘는 왜 또 뜬금없이 10시 반이야? 맨날 10시에 오는데 야. 나 그래서 마음 편하게 와. 야보다 늦은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어머, 오셨어요? 아니 마음이 급하니까 길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돼. 아, 진짜 차가.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10시 반인 줄 알았어요. 네, 존재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마음 편하게 와요. 꼴찌는 아니니까. 계셔주셔서 존재해주셔서 그런 거 있어. 감사하네. 마음 편해. 맞아. 감사해요. 약간 늦을 것 같을 때 약간 맞아. 초조하지는 않아. 초조하지 하지 않고 않아. 마음 편하게 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대책회의 정신과 이후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제 하던 대로 좀 돌아왔어요. 저는 그 대책회의를 할 때만 해도 주제를 먼저 정하면 약간 기승전결을 내가 대충 짤 수 있을 거다라고 나를 자만했어. 아, 짜 주셨어요, 그 정도면. 근데 주제를 던져준 것만 해도 그쵸. 발전이 있는 거야. 그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마음 편하게 와서 즉흥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근황 하는 그치. 건가요? 근데 뭐 좀 있으시면 이벤트 있으셨어요? 2주 동안에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뭐? 제가 테니스를 배우잖아요. 아 뭐야. 몰랐어. 재밌는 얘기는 테니스에서 아니네. 배웠는데. 썸녀 제가 포핸드를 끝내고 백핸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야? 뭐야. 우리 지금 썸녀기 되겠는데 지금 뭐야? 아 나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포핸드가 이렇게 앞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치. 이게 이제 끝나고 어. 백으로 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 나는 헬스에서 어깨를 이제 잘 써요 이제. 와.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 어깨를 그런 잘 소소한 써요, 변화들. 나는 어깨가 언제부터 아프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내 스스로 초음파를 봤어. 오. 봤는데 어. 어깨 그 회전근개 근육에 근섬유별이 너무 괜찮은 거야 내가 보면서. 아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네 왜 아프지? 별거 아닌가 보다 넘어가는데 그 석회가 하나 딱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 이제 늙었구나 이제 그 생각 들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서 없애보는 시술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에 셀프로 하는 거 한번 찍어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한번 그거 방송 찍어주세요. 그거 한번 여기다 좀 인서트 넣게요. 진짜 깨는 거. 내 석이 깨는 거를 지금 영상에 대한 욕망이 지금 조회수에 미쳤나봐요 최대한 저희가. 자극적이게. 오케이 그런 오케이. 건 찍어보세요. 오늘 가져온 건 바로 생리주기입니다. 그 두 분은 사실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이제 매달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생리 알거든요? 위에 누나도 있잖아요. 누나 의사니까 사실. 오셨고 생리의 아내분 생리 정을. 주기 아실 거 아니에요. 알죠? 네. 그래서 생리는 뭐다라고 생각해요? 생리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주기적인 신체의 변화다? 오, 그거 정확하죠. 이렇게 해도 훌륭하다. 될까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저도 이제 굳이 따진다면 그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이런. 규칙적인 배란을 하면서 나오는 현상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 근데 배란을 이제- 했다라는 증거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배란이라는 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일종의 그거의 신호 같은 거 아닐까? 아 이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 뭐 그런 거죠. 오, 아니면은 뭐 그쵸, 그쵸. 임신이 됐으면 아 이제 맞아요. 내가 안 하니까 임신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맞아요, 알 수 있게 맞아요. 해주는 그런 뭐 네. 지표 뭐 이런 게 아닐까? 이제 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한 대답이 정확한가요? 매우 정확하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가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다라는 징후죠. 그래서 여자는 매달 임신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과정을 몸속에서 알아서 매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환자군이 보통 임신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20대 후반에서 한 40대 중반까지 보통 그 나이 때거든요. 30, 40대가 제일 많은데 가끔 10대가 올 때가 있어요. 생리 주기가 좀 이상하거나 뭐 생리통이 너무 심한 그런 우리 청소년 분들을 만나고 나면 학생 때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 그런 환자를 주로 많이 보진 않으니까 그런 환자를 한번 이렇게 진료를 보고 나면은 교과서를 좀 찾아본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10대 분이 주기가 너무 불규칙해서 갔다가 그러고 나서 그냥 논문 몇 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보게 됐는데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과학적인 결론이나 사실이라기보다는 이제 산부인과 학회의 어떤 의견을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고 여기서 말하기로는 청소년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자아이들에게는 생리 주기가 하나의 바이탈 사인이다. 바이탈 사인. 뭐죠? 4대 바이탈 사인. 혈압.
그쵸. 체온, 그렇지. 혈압. 맞아요. 맥박, 호흡. 호흡. 네, 요 맞아요. 네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여자들은 생리주기가 발달 사인이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는 어쨌든 혈압이 발달 사인인데 뭐 140에서 10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고 그때는 내과 전문의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리주기는 어쨌든 90일 이상 생리가 없으면 의사한테 가고 생리량이 너무 많을 때 많다는 거는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이렇게 패드나 탐폰을 갈아줘야 되면은 그 양이 많다거든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사인이니 그렇게 생리주기 발달 사인이 그렇게 두 가지로 안 좋을 때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0일 이상 생리를 안 할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주기 자체가 긴데 유독 길어진 이벤트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가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리주기가 35일이 넘어가서 약간 긴 편이시고 근데 배란을 해야 생리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첫 번째가 배란이 조금 잘 안 되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배란이 계속 안 되고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제 90일 넘게 생리가 없는 거고 그런 문제일 수가 있죠. 아니면 임신이라던가. 그쵸. 생리가 없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임신 테스트죠. 맞아요. 근데 우리도 진료 볼 때 생리 주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기분하고 진짜요? 진짜요? 근데 생리 주기가 저는 일정한 편이에요. 근데 보면 한 40일, 50일? 그쵸. 그렇게 주기가-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일정한데 되게 주기가 길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상인가요? 그래서 저도 생리 시작일을 저희 병원 오신 분들 저랑 초신을 보게 되면 생리 시작일을 한 6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 달 생리 시작일이 뭐 8월 2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달 7월은요? 6월은요? 이런 식으로 쭉 한 6개월 정도 물어봐서 생리 시작일만 딱딱딱딱 적어놓고 보면 한 35일에서 40일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리를 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규칙적으로 40일 주기로 생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5일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불규칙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35일이 규칙적이어도 네, 그러니까 25일에서 35일을 우리가 정상 생리 주기로 보고요. 25일보다 짧으면 그것도 불규칙이고 35일보다 길어도 그것도 불규칙. 배란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란이 불규칙하다. 네, 어. 네. 배란이 불규칙한 거는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겠고 네. 또 그 외에 또 뭘 의심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몸무게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하면 배란이 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난소가 잘 안 돌아가요.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네, 사인이군요. 네, 맞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뇌하수체 기능이 셧다운이 되면서 생리가 안 하는 아주 극단적인 질병도 있어요. 뇌하수체 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생리를 어쨌든 뇌하수체 기능이 셧다운이 됐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피임약 먹으면서 생리 유도를 해야 돼요. 아까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 40에서 50일마다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셧다운된 건 아닌데 뭐 셧다운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정말 생리였을까를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부정 출혈일 수 생리로 나온, 있어요. 네네네. 생리혈이 아닐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이게 배란이 되고 배란하고 나서 14일에서 16일 뒤가 생리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배란이 돼야 될 때 되지 않고 계속 배란이 밀리다 보면 부정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궁 내막이 그냥 허물어지는 현상인데 부정출혈이기 때문에 양상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그냥 묻어만 나는 식으로 조금 출혈이 있었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리처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생리보다 양이 더 많게 굉장히 심한 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말 그대로 부정출혈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은 양상이. 그래서 그거를 생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생리가 아닐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주기가 불규칙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8월 달에는 뭐 이때 시작했고 7월 달에는 안 했고 6월 달에는 이때 생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6월 달에는 정말 빨갛게 3, 4일 양 많게 생리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그때 그냥 갈색으로 묻어만 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 생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주기도 아까 25일에서 35일 사이 이제 네. 그걸 벗어나면은 이게 규칙적이지 않은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세요라고 얘기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생리는 보통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여성들이 양이 제일 많은 날이잖아요. 그때 생리양이 조금 중요하고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아직은 보통은 패드를 사용을 하시니까 중형 패드들을 사용을 하시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중형 패드 3개에서 7개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적당량이에요. 근데 3개에서 7개 넘어가게 사용을 하신다. 가끔씩 되게 다 패드가 갈지 않아도 될 만큼이지만 그냥 수시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지만 한번 여쭤보고 하루에 3개에서 7개 정도 사용한다. 그럼 생리양은 적당량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계속 턱에서 여드름이 나요. 배란만 하고 나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게 우리가 배란하고 나서 이제 황체기가 되잖아요. 네. 황체 말이 좀 어렵죠. 이거 그죠. 봐야 돼, 이거 황체기라고 봐야 돼. 하면 이거 봐야 돼. 언제 주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가 이제 한 사이클 관련된 그림인데 난포가 자라기 시작해서 배란이 됐죠. 배란이 돼서 쭈글쭈글해진 난포가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황체라고 하고 그 노랗게 변한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란하기 전에는 안 나오던 호르몬이고 배란하면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맞아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범인입니다. 자, 저도 주세요. 이 그림을. 배란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서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이 피지샘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약간 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나오는데 피부는 부어가지고 피지 분비를 막는 거죠. 그럼 여드름이 생기기에 가장 좋은 약간 환경이 하수도 되는 막히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꽉 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그래서 안에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꽉꽉 차는 거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갔다 이제 임신이 아닌가 봐서 생리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져요. 맞아요. 이때 여드름 좀 덜 나요. 그래서 바로 배란 직후보다도 생리 직전까지가 더 이제 심하죠. 계속 여드름이. 나다가 생리했어. 하면은 하루 여드름이 이틀 좋아져. 뒤부터는 또 약간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여드름이 나고 우리가 아직 배란하기 전엔 이 에스트로겐이 높은데 에스트로겐이 높았을 때가 피부가 아주 제일 좋아요. 이때 피지 분비가 적고 그 다음에 피부가 탱탱하고 수분감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히알루론산도 많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하는 과정도 좀 촉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 그래서 요때 그래서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폐경하고 에스트로겐이 막 낮아지면 갑자기 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약간 수분도 떨어지니까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많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에스트로겐 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28일 주기로 이 배란 전일 때 에스트로겐 높아서 피부 좋았다가 이제 배란 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 올라가면서 여드름 나고 그 주기를 매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왠지 화장 좀 잘 먹고 좀 괜찮아? 이럴 때 대부분 요때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자면 이 막 생리 주기 때 여드름 나고 피부 안 좋아질 때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매달 엄청 스트레스죠. 이 피부 변화를 좀 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임약 같은 걸 네. 먹기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피임약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플럭츄에이션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쭉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지 않아요. 피임약을 쭉 먹으면 피임약을 먹으면 일단 배란을 안 하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이렇게 유발되는 여드름 뭐 이런 거는 좋아져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여성의 그 여드름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이 생리 주기로 인한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치료제 중에 이제 하나가 피임약인 거죠. 항생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생리 주기랑 굉장히 관련성 높은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합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누나가 사춘기 때 아주 셌어요 성격이. 누나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 딱 누나분 보셔도 돼요. 누나 어차피 안 볼 거야. 학교에서 딱 돌아왔는데 누나가 방에서 진짜 얼굴이 새하얘져서 배를 잡고 막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더니 제발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달라. 아이고. 나도 사춘기였는데 약국 가서 생리통 약 달라고 하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다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생리통도 혹시 뭐 이 정도면 정상 범위를 넘어선다. 뭐 혹은 이제 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있어요. 생리통이 심하면 일단 병원 한번 오는 게 좋아요. 어쨌든 초음파는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좋아요. 일반적인 뭐 진통제로 자궁 조절이 안 자체에 되거나 자궁 원인인지 근종이 보려고. 있거나 선근증이 있거나 아니면 난소에 자궁내막종이라는 혹이 있다 그러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만약에 자궁내막종 그러니까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어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이면 그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놔두면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리통이 나는 좀 심한 편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병원은 한번 오시는 게 좋아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계속 이렇게 심하게 반복이 되면 그냥 약만 먹을 게 아니라 한번 네, 초음파 한번 보고 이렇게 음. 구조적으로 자궁과 난소에 이상이 없는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생리통이 심해요라는 주소로 이렇게 오셨을 때 초음파를 봤을 때 이상이 있는 분들은 한 20-30% 정도고요. 사실 대부분은 초음파는 깨끗해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에요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럼 그럴 때 진통소염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분들은 피임약, 그다음에 뭐 진통제 이런 건 약을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해 굉장히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피임약을 종종 먹거든요. 제가 주기가 불규칙해요. 40일, 50일. 제가 다낭성이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주기가 많이 규칙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종종 피임약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주기가 매우 불규칙할 때는. 피임약, 그다음에 진통소염제는 너무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 없이 조금 가볍게 왜냐면 처방전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반 의약품인데 이유가 있는 거니까 크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누구나 좀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일반 의약품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그냥 하루에 한 6알까지는 먹으셔도 큰일 나지 않으니까 아프실 때는 그래서 저는 2알씩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빈속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맞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맞아요. 위산 분비가 많아지니까. 소염제의 네. 단점이 이제 위산 분비를 높이니까. 예. 배양이 있는 분들 이러면 식사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평소에 그 약을 먹었을 때 속쓰림도 없고 괜찮다 하시면은 사실 그냥 드셔도 되는데 약을 먹었을 때 유독 조금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뭔가를 먹고 그러고 나서 드시는 게 맞기는 하죠. 저희가 오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자인 저조차,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여자인 저조차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았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 자기가 불규칙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쉽게 산부인과에도 편하게 방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제 유현준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그 통증 줄이는 꿀팁도 활용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생리 만렙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나는 그 추 원장님의 생리는 여성의 5번째 바이탈 사인이다.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영원히. 네, 혈압 키워드네, 때문에 키워드. 보시는 게 좋습니다.